뭐 싱크로율을 말씀드리자면 90%?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부장입니다. 가스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오프닝을 찍고 있습니다. 3대 천왕까지 갔다는 그 간장 닭갈비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요리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매 영상마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댓글에다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식당이나 어떤 음식들 드시고 싶은 거를 적으세요.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 적고 세 번 적고 계속 적으세요. 그럼 제가 해드리잖아요. 꼭 남겨주시고 원하는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좀 눌러줘요. 뭐 돈 안 들어가잖아. 재료 소개를 먼저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제가 갔다 온 곳은 제가 천안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은 곳에 요청을 해주셨는데 제가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처음에는 천안에 있는 곳 몇 군데 하면서 여기저기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 영상들이 올라올 거니까 제가 커뮤니티에다 공지를 좀 드릴게요. 제가 어딜 갈 거니까 어느 지역, 예를 들어 평택을 가 그러면 올려드릴 테니까 평택에서 드시고 싶은 거나 따라해보고 싶은 집 이런 것들 올려주시면은 제가 웬만하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3대 천안 공주집 어디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요게 간장 닭갈비고 요걸 무생채를 다 넣고 끓여요. 자, 이제 바로 따라잡아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보신 것처럼 여기에는 특징이 닭갈비가 굉장히 새카만 간장 닭갈비입니다. 하면서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굉장히 유명한 맛집이기 때문에 뭐 방송도 나오고 손님도 많았는지 저 같은 게 과연 흉내를 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바로바로 이제 빠르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집에서는 무생채하고 깍두기가 나오는데 깍두기는 안 따라잡겠습니다. 따라잡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무생채, 이거는 영상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무생채는 제 생각에는 거의 99% 확률로 채칼, 바이오 채칼 같은 걸로 밀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집의 무생채의 특징은 이게 그렇게 굵지 않고 일정하지 않은데 손으로 민 거나 칼로 민 건 아닌 것 같고, 왜 채칼로 밀었다고 확실하냐면 이게 미는 사람에 따라서 힘을 얼만큼 주느냐, 아니면 여기 밑에 있는 거 이렇게 쌓이는 거를 그냥 갖고 하느냐,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당겨가면서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굵기가 되게 달라져요. 물론 굵기 조절하는 게 있는데 마찬가지로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큰 특징, 여러분들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느꼈을 땐 이건 얼었어. 감히 추측을 해보건데 무생채를 굉장히 한 번에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많이 만들어서 김치냉장고를 쓸 것 같지는 않은데, 모르죠 그건. 그런 디테일까지는 모르는데 김치냉장고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김치냉장고에다 넣으면은 얼을 일이 거의 없다? 김치냉장고는 그런 특성이 좀 있죠. 그래서 제가 느낄 때는 그렇다면 답은 한 가지겠죠. 45박스 사문형 냉장고에다 집어넣고 이거를 너무 시큼해지지 않기 위해서 온도를 미리 낮춰놓든가, 아니면 양이 너무 많아서 온도를 내려놓는데, 45박스의 특징이 사문형 냉장고에 이거 놓으시면은 바닥 쪽에 있는 데는 얼어요. 그리고 45박스 같은 거는 꽉꽉 채워놓잖아요. 냉장고 전체를 꽉꽉 채워놓으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냉장이 제대로 안 돼서 어디는 얼고 어디는 뭐 냉장도 제대로 안 되는 느낌? 그런 게 많아서 어느 정도 양을 정해서 넣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어쨌든 뭐 얼었다 녹았다,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안 얼었다고 하신다면은 뭐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제가 먹은 거는 100% 얼었어요. 이거는 99%도 아니야. 얼었다 녹은 무생채의 딱 그 느낌.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거기 거랑 똑같이 느끼고 싶으면 냉장고에 한번 넣어서 얼렸다가 그러고 드시면 됩니다. 제가 사용한 무는 500g이고 양파는 그냥 반개, 한 100g 정도 준비하시면 되고 한 0.5cm 이렇게 그냥 썰어주시면 됩니다. 대파를 그냥 쫑쫑쫑쫑 좀 두툼하게, 1cm는 안 되게 뭐 좀 총총총총 이렇게 썰었다. 양은 많지 않고요. 대략 한 30g이면 충분할 것 같고요. 요거는 이따가 나중에 가는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닭입니다. 닭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있는데 절대 저는 누구를 까거나 뭐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는 하나의 아부장 방송으로서 그냥 제 주관적으로 느끼고 제 주관적인 입맛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랑 저랑 입맛이 다르니까. 여기 닭은 저는 그냥 이거 절단용 있잖아요, 볶음탕용, 이런 거 하나 사용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닭 가슴살만 하셔도 되고 닭 다리만 하셔도 되고 닭 정육만 하셔도 되고 나에게 맘대로 하셔도 돼. 왜? 이유는 너무 명확해. 그냥 퍽퍽해요. 다리살이든 가슴살이든 그런 거 상관이 없어. 그냥 퍽퍽하다고. 그 이유는 조리를 다 끝내놓은 상태에서 오더라고요. 근데 조리를 끝냈는데 그냥 조리를 한 게 아니야. 우리 것만 조리를 해서 지금 양념해놓은 거를 바로 지금 끓여가지고 우리한테 나왔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아닌 게 확실한 게 이렇게 퍽퍽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살이 부서져. 그런 부분을 보면은 저는 이걸 좀 대량으로 해놓고 하시는 게 분명하다는 느낌 받아요. 그러니까 닭의 육질, 뻑뻑함, 뭐 쫄깃함 이런 건 따지지 말고 하시면 되니까 부위는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된다. 저는 근데 한 마리 양으로 해서 양념까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뼈가 있는 닭갈비예요. 근데 너무 큰 것들을 이렇게 좀 자르고, 닭가슴살 이거 이렇게 되면 못 먹잖아. 근데 뼈가 있는 닭갈비니까 그냥 이렇게 썰어주시고, 기름도 너무 많은 거 싫으면 기름도 좀 뜯어내도 되고, 근데 뭐 별게 없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그리고 뼈가 이렇게 아예 좀 분리가 된 부분도 있어가지고 제가 입에 조그만 그 뼈들이 좀 많이 한 3번 이상 정도 돌아다녔거든요. 무슨 살로 하셔도 관계없다는 거,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준비가 끝났으니까 조리는 너무 쉽고 빠르게 그냥 하겠습니다.
이거를 물을 바로 익혀서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요즘 같은 날씨에는 밖에 내놓으면 새콤새콤 빠르게 익습니다. 근데 저는 익힐 시간이 없다. 그래서 레시피에서 식초만 한 가지 추가하겠습니다. 식초 안 넣고 익히시면은 그 집처럼 돼요. 얼리실 거라도 익은 다음에 얼리는 게 맞아요. 냉동실에 넣어놓고 절대 안 익습니다. 자, 뉴슈가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설탕입니다. 설탕 1테이블스푼. 이거는 소금, 그냥 평범한 꽃소금 1티스푼 5ml. 이거는 미원, 마을 백색가루 미원. 소금과 동일한 양으로 팍팍 넣어주세요. 1티스푼. 그리고 고춧가루 1테이블스푼, 2테이블스푼입니다. 다진 마늘 1테이블스푼. 그리고 얘는 단순히 고춧가루 색깔 예쁘게 하려고 넣는 거예요. 올리고당인데 물엿 사용하셔도 됩니다. 물엿이 더 좋아요. 올리고당 1테이블스푼. 고춧가루의 색깔을 살리기 위한 역할이기 때문에 안 넣으셔도 됩니다. 단맛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여기다 식초, 바로 먹을 거니까 당연히 식초를 1테이블스푼을 넣어줍니다. 1테이블스푼. 이 무생채가, 우와, 무생채가 대단히 맛있어. 무생채가 엄청난 맛집이야. 뭐 저 기준으로는 그거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스토리가 좋다. 그러니까 1인 1 무생채를 주더라고요. 그 저희는 3개를 받았는데 다 넣으래. 다 넣고 볶아서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그 차별화, 그런 게 너무 좋죠, 사실은. 근데 그게 좋은 거냐, 무조건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 끝날 때쯤에 제가 생각한 그런 거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아, 나 여기 한 가지 안 넣네. 딱 까먹었습니다. 까나리 액젓. 저는 까나리를 보통 사용하거든요. 까나리 액젓 사용하실 분들은 사용하시고, 멸치 액젓 사용하셔도 전혀 관계없습니다. 자, 1테이블스푼 넣어줍니다. 참깨나 설탕 이런 거, 고추장, 간장 뭐 안 넣어요. 그리고 이거 꽉꽉 눌러도 돼요. 누르면서 비벼도 돼요. 그러니까 고춧가루는 원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물조물 섞으면 잘 안 섞이고, 원래 김치나 뭐 할 때는 고춧가루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위에를 비벼가지고 위에 있는 데들의 색깔을 내준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걸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비비면서 색깔을 이렇게 매기는 느낌? 매긴다. 굉장히 고급진 표현이네. 그리고 이게 물이 빠지면 당연히 수분이 빠질 거니까 약간 이렇게 비비는 느낌으로 비비다가 밑에 있는 거를 좀 섞어서 다시 이렇게 문지른다. 익힌물로 하면은 더 맛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비슷할 것 같아요. 솔직히 비슷할 것 같고, 근데 익혔을 때 나는 산미하고 식초의 산미하고 완전히 다르죠. 더 맛있다고 말 못하겠어요. 그냥 이게 더 맛있을 수도 있어. 그냥 그건 사람 취향 차이인 걸로. 간만 보고 간 잘 맞는데 난 조금 더 시큼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익힐 거니까 식초를 1테이블이 아니고 2테이블로 정정하겠습니다. 2개. 그리고 이렇게 식초는 뭐 어차피 저 수분이니까 이렇게 설설 비벼가지고 이쪽에다가 한 군데다가 얘를 놓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어차피 물이 빠지는데 이렇게 눌러가지고, 물이 벌써 다 빠졌잖아요. 금방 빠지잖아요. 좀 눌러 놓는 게, 김치는 원래 꽉꽉 누르는 거예요, 보관할 때. 설거지하기 싫어가지고 믹싱볼이나 이런 안 쓰고 바로 여기다가 구우닭 한 마리 아예 여기다가 이걸 넣고 또 여기다 간을 해서 설거지까지 한 번에 끝내겠습니다. 굉장히 평범한 기본적인 간장 양념입니다. 까메, 캐러멜 아니면 노드인데 그건 상관없어요. 그냥 저는 있는 거 쓰겠습니다. 근데 캐러멜이 훨씬 싸기 때문에 캐러멜을 썼을 가능성이 훨씬 높고, 간장, 진간장 하나, 둘, 2테이블스푼입니다. 저는 특징이 제가 달달하게 먹고 짭조름하게 먹잖아요. 단짠. 근데 제 기준에 못 미치는 달콤함이야, 당도가. 그러니까 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단맛이 없다는 게 아니고 단맛이 있는데 제 기준으로는 단맛이 나한테는 되게 부족하다. 단짠에는 아니다. 그건 아니야. 그래서 설탕 1테이블스푼, 간장에 반만 넣고, 자, 이거 당연히 넣어야 됩니다. 마법의 백색가루 미원 2분의 1 테이블스푼 넣어주고요. 좀 더 재밌는 거는 마법의 은맥가루, 뭐 꼬꼬닥가루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마법의 은맥가루 쇠고기 다시다 평범한 거 싸구려 아무거나 사시면 되고, 1티스푼 5ml. 마법의 백색가루가 은맥가루보다 이번엔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음식마다 이 조미료 배합을 되게 잘해야 돼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 후추는 카운트 안 할 거예요. 후추는 항상 카운트 안 하니까. 후추 넣어주고, 맛술 싸니까 2테이블스푼 넣어줍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는 색깔인데 올리고당, 집에는 올리고당 있으니까 올리고당으로 하나, 1테이블스푼 넣어줍니다. 다 왔어요. 이거 이 정도는 다 집에 있는 기본적인 양념이잖아요. 여기다 당연히 한식에서는 웬만하면 빠질 수 없는, 빠지면은 뭔가 되게 허전한 맛이 나는, 자, 다진 마늘. 마지막 색깔, 지옥의 까만색이 나와야 돼요. 캐러멜도 마찬가지예요. 캐러멜 쓰실 분들 똑같은 양으로, 자, 1테이블스푼. 저는 이거 노추 닭소이 소스 이걸 넣을 건데, 이거 이렇게 넣으면은 간이 변화가 안 되나요? 그것까지 제가 계산을 나름대로 한 거거든요. 저는 캐러멜 쓰실 분은 간이 좀 떨어질 수 있는데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거 대용량으로 만들겠다 하면 차이가 생길 거예요. 근데 집에서 이 정도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하시는 데는 간의 차이는 거의 없을 거니까 그런 거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 그냥 하시면 돼요. 이대로 조물조물. 자, 색깔은 예쁜 까만색이 나오잖아 지금. 근데 여기서 지금 뭐 분말을 다 녹이거나 그래야 될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그냥 잘 비벼가지고 놓는데, 바닥에 국물이 많잖아. 이게 국물이 많으니까 그 국물 쪽에 얘네들이 빠질 수 있게끔 퐁당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이대로 재웁니다. 바로 조리를 해도 되는데, 이 상태로 한 그래도 2-30분 정도 재워주면은 안에 솔직히 간이 다 들어가서 막 진짜 엄청난 맛이 나있으면 그 구라야. 그 거짓말이라고. 근데 안 재운 거랑 재운 거랑 차이가 조금 나긴 해요. 조금 재운 게 좀 더 나니까 한 2-30분 있다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그냥 할게요. 자, 제가 부탄가스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그냥 할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가스불이랑 더 잘 맞을 테니까 이걸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완전히 똑같이 하실 수 있겠죠? 그냥 불 켜주고, 기름 이런 거 지금 넣지 않습니다. 안 넣어요. 자, 그리고 여기다 물 넣을 거예요. 자, 이게 한 컵까지의 물은 당연히 넣어서 얘들이 뼈 있는 닭이라서, 근데 익는 데까지 시간이 대략 안에 뼈 쪽에 그 끼 하나 없이 잘 익으려면은 솔직히 15분은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15분을 하는데 물이 끓고 나서 15분을 기준으로 갈 거고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씀은 그렇게 해서 그냥 끝내셔도 돼요. 이걸 졸여가지고 제가 하는 걸 지금 보여드리겠지만, 하지만 이 과정을 스킵하셔도 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따라잡기라는 거잖아요. 거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까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저는 닭 가슴살을 그냥 지금 슬슬 익혀서 먹어도 안 먹어요. 잘 이게 뻑뻑해서. 그래갖고 이거 뭐야, 베이킹 소다나 이런 거에다가 재워야지만 먹는데, 그런 제 기준에서는 퍽퍽해. 근데 저는 그거를 닭 다리살도 퍽퍽하더라고요. 정육도 그렇고. 그 얘기는 저는 그걸 따라해야 되기 때문에 물이 졸으면 물을 보충을 할 거예요. 센 불로 그냥 하라. 근데 만약 퍽퍽한 게 싫다, 난 집에서 그냥 쫄깃쫄깃 먹을 거야 라고 하시면은 이걸 다 쫄아 없어질 때까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름은 따로 붓지 않는 이유가 껍질에서 일단 충분한 기름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끓여줍니다. 아, 말 맞네. 어쩔 수 없어. 자, 이렇게 끓기 시작했죠. 저는 센 불로 그냥 빠글빠글 끓일 거예요. 그 얘기는 15분의 타이머를 지금 맞춰놓고 시작하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랑 저랑 불세기가 다를 수도 있고 프라이팬의 사이즈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중간에 물이 아예 다 날아가서 없어질지도 몰라요. 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 보면서 뒤집어가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저는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정도의 냄비 사이즈이긴 해요. 웬만하면 저는 그냥 냅두는 버전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막 잠겨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좀 이렇게 뒤집어줘야 돼. 한 가지, 저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 정도 물량에서 이거 물을 다 졸여내는 느낌으로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거를 물을 한 컵 더 넣겠습니다. 이거는 저는 그 식감을 좀 퍽퍽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더 오래 삶을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건 스킵하셔도 되는 거예요. 불의 세기는 유지하겠습니다. 자, 저는 15분이랑 제가 물을 좀 더 많이 붓기도 했고 이걸 조린다고 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8분이 오버가 됐어요. 일부러 8분을 더 오버 시킨 거고, 그러니까 총 23분 정도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거품이 이렇게 자글자글 나잖아요. 이러면 진짜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더 졸이고 싶어도 이렇게 이 정도로 잔 거품들이 많이 나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순식간에 이제 그냥 완전히 캐러멜처럼 돼버릴 수가 있거든요. 타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 잘 보고 색깔부터 국물까지 굉장히 그럴싸하게 됐죠. 막 거품 올라오는 거 보면은 뭔가 국물이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국물이 많거나 그러지 않고 양념 정도가 있는 상태입니다. 색깔은 굉장히 까뭇까뭇 그럴싸해졌죠. 간은 한번 보면 간도 딱 적당해요. 당도도 그렇고, 제가 뭐라고 했었지만 되게 비슷합니다. 상당히 비슷해요. 이 상태로 이렇게 해갖고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제가 지금 가스레인지가 없으니까 이쪽에서 아예 끓이면서 먹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다가 양파 반 개도 좀 많네. 한 요 정도 넣어주더라고. 그래도 뭐 다 넣을게요. 파 이렇게 썰어놓은 거 여기다 좀 넣어줘. 내가 손이 크긴 좀 큰가 봐. 이건 저를 위해서. 저 같으면 여기다 참기름 있잖아요. 살짝 이렇게 살짝 돌려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생채를 반찬으로 먹어도 되는 거지만, 가서 처음부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 무생채 다 넣고 드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아낌없이 이만큼, 한 사람당 주는 양이 무생채가 좀 상당했거든. 대신 반찬이 이것밖에 없어요. 깍두기하고. 맛이 어떤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도 어쨌든 거기서 요거를 무생채를 넣고 이렇게 좀 볶잖아요. 무생채를 넣고 볶는데 거기도 센 불이 아니에요. 그리고 조리 다 끝나서 오는 거라서 이게 무생채를 넣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국물이 가득해지더라고. 먹다 보니까 국물이 되게 많아집니다. 지금 이 집에 있는 불세기에서도 불세기보다 제가 볼 때 약하거든요. 거의 불이 중불에서 중강불 뭐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그 물을 볶는다기보다는 그냥 물을 섞어서, 지금부터 이제 먹으면서 제가 잠깐만 이거에 대해서 떠들 건데요. 이 물을 넣는 이유는 따로 먹어도 되는데 굳이 넣는 거는 스토리 같아. 너무 잘 짜신 스토리. 근데 이거를 넣고 물을 막 빠글빠글 끓여갖고 익혀서 먹거나 그렇게 먹어서도 안 되는 음식인 것 같아요. 무가 막 끓어가지고 막 저기 볶여서 그거는 의미도 없고 맛도 없다. 그러니까 이거 닭을 다 익혀서 퍽퍽하게 주니까 그냥 요거 섞어서 요 양념이랑 이 무생채의 새콤달콤한 이 맛이랑 이 닭고기랑 같이 먹을 때 그냥 맛있는 그런 게 되는 거고, 이 양파랑 이런 것들은 뭐 끓이면서 있긴 익죠. 근데 여기에도 큰 그 맛의 의미를 두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갖고 이거 다 먹을 때쯤 되면은 국물이 되게 많아요. 그때는 양파 맛도 빠져있고 그렇죠. 근데 고기가 없이 이제 좀 양파랑 뭐 이런 맛을 조금 더 낼 수 있다. 그러면 한 입 먹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요걸로 닭다리 잘라내는 거, 그거 맛있어. 내가 좀 맛있게 하는 것 같아. 간도 그렇고. 무생채랑 같이 먹으니까 제 생각에는 감히 제가 뭐 싱크로율을 말씀드리자면 90%? 그러니까 누가 더 맛있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 가서 먹으면서 방송에 나와서 유명한 집이 된 게 과연 행복할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이건 뭐 제 개인적으로 그냥 저 혼자 바보 같은 소리 하는 건데요. 왜냐면은 이렇게 유명해지거나 그러면 저 같은 이 어중이 떠중이들이 가가지고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보자 그러면서 이를 갈고 가. 그래서 먹었을 때 조금 그냥 그렇다. 뭐 특색도 내가 느낄 때는 뭐 평범한데? 뭐 이렇게 되면은 맛이 없는 걸로 느껴져. 기대를 어마어마하게 해. 그 방송 이름도 무슨 3대 천왕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심어주기에는 굉장히 충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저처럼 이게 그 정도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제가 요새 되게 많이 다니고 있잖아요. 거의 다 그래요. 근데 그런 집들을 걸러내고 영상을 찍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아마 그것 때문에 더 괜찮은 집인데 맛있는 집인데 방송 때문에 더 맛이 없게 느껴지는 그런 게 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저는 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지금 무생채가 지금 자연적으로 익은 게 아니고 제가 식초 넣고 한 거잖아요. 자연적으로 해야지 익어야 되는 의미가 있나?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한 가지도 다른 게 없어. 이렇게 먹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역시나 잔뼈가 좀 씹히네. 여기가 성안에 있는 곳이거든요. 성안에 있는 공주집, 굉장히 인테리어도 독특하고 되게 오래된 집같이 맛집같이 생겼어요. 한 번씩 가서 드셔보시고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좋은 맛있는 집이에요. 갑니다. 네, 존경합니다 여러분. 아부장입니다. 저한테 소자본으로 창업하는 거 문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석 같은 브랜드를 하나 찾아냈습니다. 뭐 저도 당연히 돈 조금 벌려고 하는 거지만 그거보다 여기저기 눈탱이 맞지 마시고 현재 매장 20개 정도 나가 있고 창업 비용은 배달만 전문으로 해가지고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로는 20개 매출 평균이 4천만 원이 좀 넘고요. 제일 잘 되는 데는 7,5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배달만 해서. 그런 거 혹시 찾고 계신다면은 여기 지금 자막이나 제 고정 댓글 더보기란에 보시면은 제 전화번호하고 제 거 pending 보시면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전화하셔도 되고요. 갑니다. 안녕히